자, 방금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잡았던 방법대로 한 번 더 잡아 볼게요. 얘는 체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잡았던 게 이게 소재 체인, 그죠? 이게 가공 영역 외측으로부터, 그다음에 회피 영역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날린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대로 치면, 아까 한번 했던 대로 하면은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가공 경로 한번 해다 지울게요. 영역밀 하고 마찬가지로 가공 영역을, 자 여기서 조건에서 색상을 우선 꺼 주셔야 돼요. 끄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를 잡을 거니까. 그리고 자 요렇게 하나 여기 하고, 이렇게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빠졌나? 확인 한번. 열려 있네요. 여기를 포함을 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이 체인은 끝났으니까 종료. 그다음에 옆으로 가서 확대해서 이쪽을 잡을게요. 잡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도 체인이 종료. 그럼 체인이 요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두 개가 들어갔어요. 체인 종료를 꼭 눌러서, 연결된 애를 선택하고 종료를 누르고 확인 한번 눌러서, 그럼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어컷, 아까는 회피에 들어갔는데 이번 에어컷 영역에다가 어차피 싱글로 여기 하나 뭐 어느 쪽으로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확인하면,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아이고 미리 보기를 딱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된 거 나오죠. 이렇게 하고 똑같이 -5에서 -14까지 라고 하고 나오면 60%만 넣을까요?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에어컷 아까처럼 아까 전에 영역밀에서 외측을 전체를 잡고 갔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 끝에 거의 다 나온 거 보이죠? 예? 이렇게 0.1 벼으니까 0.1 변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하고, 자 에어컨 영역에서 코팅을 이쪽 라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끝 라인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예? 에어컷을 이걸 잡으면 이걸 기준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왜냐면 내가 막힌 줄 알고, 여기가 요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럴 때는 에어컷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는 어디 갔냐, 영역 확장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시면 끝 라인이 좀 더 빠져나와서 마무리가 돼요. 영역 확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더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고 이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에서 에어컷이라고 넣으면. 근데 굳이 거기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정삭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 조도를 내고 윤곽은 한 번씩 다시 넣어 주셔야 되거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를 영역밀로 잡았을 때는 외가 바깥쪽에서 영역밀에서 그냥 전체 소재를 잡고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무조건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서 점프를 해요. 근데 얘도 지금 확장을 했으니까 가공 경로를 하고 다음 구간으로 떠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확정을 안 했으면, 여기서 확장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는 공구 유지 범위에 걸려요. 공구 지름의 100%. 그러니까 지금 18을 쓰니까 100mm가 넘지 않으면 내가 에어컷으로 뺀 데는 그냥 이어버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 구간은 그냥 있죠. 이게 좀 더 빠르겠죠. 그거에 따라 트릭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역밀에서. 어차피 체인 잡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다이나믹은 다 똑같아요. 뭐 다이나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여기 밑에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드릴 하나 뚫어 볼게요. 드릴 뚫고 정삭은 나중에 할게요. 드릴 뚫고 드릴을 한번 뚫고,
여기 황사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드릴 구멍을 하나 뚫고, 이게 이제 포켓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조금 새로운 걸 해보기, 서클밀이라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드릴을 하나 뚫을게요. 드릴을 하나 뚫고 그 다음에 서클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은 화살표 드릴. 자, 원 마스크 찍고 드로잉 하겠죠? 8.5파이가 나오겠죠? 확인.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뭐 센터는 우선 안 찍을게요. 그냥 초경이라고 그러고, 그냥 어차피 6파이만 만들고, 6파이가 아니라 이씨 10파이 센터 하나 만들까요? 그냥 드릴로 할게요. 드릴 도형의 정의 8.5 아무거나 들어가고, 8.5파이 속성의 마무리. 400으로 뜬다. 스핀들만 들어간다 그랬죠? 2400 정도 주고, 이송 속도와 회전수만 들어간다. 끝내기 하고, 스테이퍼. 자, 절삭 파라메타 73. Q값은 3mm 정도 넣을게요. 링크 재료 상단 0부터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20mm 이상 뚫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단에 0. 여기 0. 보면은 1.78 정도 더 뚫어야 관통이 나는 게 보이죠? 2mm 정도 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22mm 정도까지 뚫겠다. 아니면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20mm만 넣고 요걸 체크해 주셔도 되고, 그죠? 적용 확인해서 구멍을 초경으로 뚫었다, 센터 안 찍고 뚫었다, 이렇게 뚫을게요. 이렇게 뚫었죠? 두 군데를 뚫었어요. 자, 이번엔 서클밀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서클밀이라는 기능은 여기 작은 화살표에 부르면 보통은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위에다가 30파이짜리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 놓을까요? 고정을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가공 경로창에 작은 화살표에 서클밀. 서클밀은 그래도 주로 쓰실 거예요. 보통은 헬릭스나 램프, 헬릭스 보링이나 서클밀은 주로 사용을 하실 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홀 같은 경우에는 서클밀, 그렇지 않을 건 램프로 들어갈 때는 헬릭스 보링을 사용하실 겁니다. 서클밀 선택을 하고 원호 마스크 찍고 이렇게 해서 잡을게요. 3개 확인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공구 시파이 엔드밀 한번 선택을 할까요? 시파이 엔드밀. 자, 절삭 파라메타. 공작물이 살아있네요. 네,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원호 마스크로 잡았기 때문에 지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지름을 안 쓰고 포인트만 쓴다고 할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하고 지름을 키워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내가 원호 마스크 도형 형태를 잡으면 지름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름보다 사이즈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체크를 하고 지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호를 찍었을 때의 지름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30파이. 회전 시작 각도라고 돼 있는 건 교재에도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자, 0도, 90도, 스타트를 하는 시작 각도예요. 그리고 측면
가공 여유 뭐 플러스 0.1하면 좀 그냥 00으로 한번 놓고 할게. 자, 황삭하고 정삭이 있는데 제가 왜 서클밀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만 주로 쓰라고 하냐면 황삭에서 활성화하면 포켓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포켓하고 정삭으로 활성화하는 거나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번 켜볼까요? 키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20mm까지 라고 한번 해볼게요. 깊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깊이 가공 5. 자, 공구 유지 빼고요. 자, 깊이 세미 정삭인데 이것도 한번 정삭은 한번 보죠.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나오나. 자,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황삭을 걷어내고, 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아, 이것도 잘못 눌렀네. 제가 파라메타 잠깐 들어갈게요. 자, 황삭 한번 세미 정삭 이거 빼고요. 황삭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황삭에서 공간이 안 나오나? 나올 텐데 이거 뭔가 이상하네. 다음 내역으로 40%, 60%, 50%, 45%. 자, 60%, 50% 한번 넣어볼게요. 보겠습니다. 헬릭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공간이 아까 안 나와서 그냥 옆으로 수직으로 진입을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스텝 이 45% 스텝 간격 측면 가공 여유가 크면 클수록 측면을 절삭할 때의 절입량, 그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다음 영역으로 포켓하고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 헬릭스로 들어가고 간격 이렇게 원 그려서 그려가고 측면 옵셋으로 간격을 맞춰서 뜨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만약에 정삭을 넣게 되면 정삭을 활성화하고 세미 정삭으로, 나는 이 간격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0.1을 남기고 정삭을 하겠다라고 넣으면 똑같아요. 거기하고 지금, 그죠? 우리 윤곽하고 식명하고 똑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 확인 한번 누르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정삭을 또 한 번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이게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제 서클밀을 쓸 때는 전제 조건이, 보통 간단하게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보면은 드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사이즈별로 꽂아서 81로 찍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알루미늄 돌리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의미 없는, 공차가 없는 것이나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할 때 보통 이 서클밀을 사용을 해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자, 황삭을 뺐을 경우에, 황삭이 없을 경우에, 자, 정삭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 세미 정삭으로 제가 아까 6mm가 들어가 있었죠. 5mm. 그죠? 황삭을 빼고. 그럼 얘에 대한 옵션이 어디에 있느냐? 진입 형태에 들어가면 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 진입 뽑기가 90도의 원을 그리며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 오버랩도 있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갔다 빠져나오는 거죠. 이것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원호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 원호 중심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여기 없으면 뭐가 돼요? 진입점을 찍고 체인 걸고, 그죠? 진입 복귀해서 점 체인으로 점을 찍은 곳으로 진입을 하고 복귀를 하고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원 형태에서 그냥 원의 중심을 잡으면 측면 가공 횟수만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그 대신에 여기서는 공구 유지를 꼭 띄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한 바퀴 하고 또 뜨고 한 바퀴 하고 또 뜨고 들어가니까. 한번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내가 만약에 11파이로 구멍이 뚫었다 라고 하면 진입을 원 중심으로 해요. 아까 옵션에 진입점과 끝날 때 복귀가 있었으니까 들어가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고 90도에 링크를 걸고 다시 오버랩 갔다가 다시 링크하고 빠져나와서 Z 내려가 뜨고, Z가 이제 옵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지름만 보기 위해서니까 지름을 한 50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내려서 한 바퀴 치고, 측면 가공을 여러 번 넣어야겠네. 자,
세미 정삭에서 여기를 3번으로 넣어볼게요. 3번 4번으로 넣을까요? 확인 볼게요. 그러면 굳이 내가 구멍을 뚫은 자리로 가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구멍을 뚫은 자리에서 끝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굳이 윤곽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아예 막혀 있다면 그냥 포켓으로 가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죠?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얘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깊이 가공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이 가공을 할 때도 항상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5mm 뚫고 10mm 갈 때 또 떠서 가니까. 예? 자 보면 이걸 체크를 해줘야 찍고 2번, 3번, 4번 갔다가 다시 센터로 와서 그냥 Z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넓은 범위를 할 때는 포켓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보통 한 바퀴를 돌리는 경우 뭐 수준에서 많이들 사용을 해요. 구멍을 12파이로 뚫었다. 근데 30파이 키우는데 10파이로 한 바퀴만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황삭에서 세미 정삭이 한 번만 들어간다라고 치고 지름이 30파이였을 때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면 30파이면 한 바퀴씩만 돌리면 나오잖아요. 10파이로 뚫으면. 그러면 깊이에서 공구 유지해 놓으면 빨리 뚫으려면 찍고 돌리고 찍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점프를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내려가고 한 바퀴 돌고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정삭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만약에 최종 깊이가 보통 쓰게 되면 마이너스 20이면은 우리가 깊이 가공을 5mm씩 하면 어떻게 돼요? 밀리잖아요. 마지막 5mm를 했던 게. 그러면 그때는 깊이 가공을 할 때 숫자만 한 번 더 넣어줘서 마지막에 한 0.1 남은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밀게끔만 해주세요. 바닥으로 밀리는 것도 남고 밀리고 외측 한번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들 보통 드릴 두고 카운터를 한다라고 예를 들면 찍고 한 번 더 찍고 그 다음에 0.1 남은 상태에서 한 바퀴만 더 돌고 빠져나오면은 굳이 따로 정삭을 넣지 않아도 공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넣고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보통 구멍이 있는 작업일 때 보통 사용을 하고 내가 이게 베어링이나 뭐 중요한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이라든가 공차가 있는 곳을 진입을 할 때는 내가 얘로 정삭까지 끝난다라고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해주시고 한 번만 더 돌겠다라고 하고 공구 유지 걸어주시면 한 번 더 횟수가 마지막 측면을 한 번 더 돌게 되는 거죠. 그죠? 측면 가공 횟수를 두 바퀴. 원래 이제 여긴 측면 가공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 두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지금 깊이를 뺐을 때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 때가 100분의 1을 남긴 상태고 그대로 바로 다시 붙어서 100분의 1 남기고 한 번 더 미는 거지. 공차가 나오려면 두 바퀴 이상은 돌아야 되니까 2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원으로 끝내실 때는 서클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베어링 자리라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인 드릴이 뚫려 있는 카운터 홀이나 뭐 이럴 때 흔하게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보면 이게 서클밀이에요. 그래서 방금 같이 구멍을 하나 뚫었다라고 황삭으로 한번 밀고 정삭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이 서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나 더 한 김에 헬릭스 보링이라는 걸 할 건데 헬릭스 보링은 우리 윤곽의 램프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윤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특별하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윤곽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파이널 정삭이 된다는 거예요. 정삭이 아래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보링바니까 아래서 위로 치고 오는 정삭을 넣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만 잡아볼게요. V 헬릭스 보링이에요. 공구 10파이 엔드밀로 그냥 잡을게요. 보링바라고 생각을 하고 뭐, 커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커터로 같은 거 절삭 파라메타 하고 자 다 똑같죠. 원호 여기도 있죠. 원호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 원호 중심에서 끝날 거냐라는 게 있죠. 예? 접선과 법선 형태 수직한 형태로 진입을 할래 아니면 원 형태로 진입을 할래 오버랩 중복이 되는 구간에 대한 오버랩이 있고 황정삭에 가면 자
황삭 피치 내가 이게 보통 이제 주물 같은 거 커터로 그냥 일반 커터 그냥 우리가 63파의 커터 쓰잖아요. 다 이렇게 뭐 처음부터 보링바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보링바 갖다 황삭을 하는 게 아니라 커터로 돌려서 황삭을 한번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링바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왜냐면 커터가 수명이 더 기니까 날도 많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뭐 횟수를 2mm씩 한 번 칠 때 2mm씩 치겠다. 바닥 정삭 횟수 황삭 정삭을 한 번 더 넣어주겠다. 1번하고 내가 만약에 얘를 두 번을 넣는다. 한 번만 넣으면 그냥 뱅글뱅글만 하고 나올 거예요. 1몬 1이었을 때 하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30이라고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고 이렇게 빠져오죠. 제가 아까 진입점 중심으로 진입을 하고 중심으로를 빼면 이 링크가 처음에 링크만 들어가요. 그 링크 처음에 입력하는 90도의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요. 근데 센터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센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황삭에서 피치를 한 번에 이제 커터도 날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제 황삭용이가 좀 많다. 여러 번 나눠서 황삭을 하고 보링바가 들어갈 거야. 중정삭은 따로. 그러면 내가 2회를 지는데 커터로 스택 간격이 그래 나는 한 3mm씩 두 번만 헬릭스로 내려갈 거야. 에? 다음에 최종일 때의 100% 놓을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측면 횟수가 중요한 게 마지막 바닥에 도달했을 때 피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맨 밑바닥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한 바퀴에 대한 피치 이거에 대한 피드 그냥 그대로 갈아갈게요. 그러면 두 번 이런 식으로 커터로 그러니까 이런 거 주물로 떠 있는데 주물이 이게 떠 있는데 기초홀이 한 20파이 돼 있어. 근데 여기가 한 100파이 홀을 뚫어야 돼. 그럼 커터로 한번 몇 번 치고 보링바 들어가던가 뭐 이게 하겠죠. 이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의 특징은 윤곽에서 램프는 한 바퀴밖에 안 돼. 측면 가공 횟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윤곽에서의 램프는 얘는 측면이 들어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요거죠. 정삭 패스가 다른 건 뭐 정삭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나선이 아래에서 파이널 정삭에 대해서 피치를 달리하고 1pc씩 할게요. 근데 티가 나기 위해서 옆에를 좀 많이 이렇게 100분의 얼마밖에 안 남기지만 티가 나기 위해서 2mm를 남겨놓고 할게요. 하면 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한번 쭉 100분의 얼마밖에 쭉 내린 다음에 왜냐면 보링바가 팁이 이렇게 돼 있으면 뾰족하잖아요. 안으로 치고 힘을 덜 받게 아래에서 밀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렸네? 바뀌었네? 나선 위로로 바꾸면 잘못 넣었네요.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옆으로 붙어서 100분의 원래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붙고 밀리니까 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이제 테이프가 이렇게 졌다가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내리잖아요. 밀리지 말라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하향 절삭이 아니라 상향으로 먹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는 정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향 절삭이 아니라 상향으로 뜯고 올라가는 거예요. 밀리는 게 없이 더 뜯기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면 밀리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고. 이해는 하시겠죠? 왜냐면 길면 길수록 밀리니까. 이렇게 해서 정삭 파이널 헬릭스 보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밑에 칩 있고 위에 저 자구에 네. 그분인데 그 밑에를 크게 가공하면 위에 몸체 닿잖아요. 100분의 원래 100분의 1이잖아. 100분의 1이 이제 밀리지 말라고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100분의 1 정도 주거나 제로 상태가 그대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닿는데 얘가 아래에서 위로가 되는 기능은 밀리지 말라고. 왜냐면 보링바는 점점 마모가 돼서 밀리거든요. 점점 밀렸다가 다시 아래로 위로 뜰을 때 그 방향을 하향 절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꾸로 위로 올리면 방향이 틀어져요. 상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밀리지 말라고 있는 기능이에요.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스레드밀을 이따가 해볼 건데, 스레드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내가 안 보여야 상향이 나와요. 하향 결삭이 나와요. 안 보여야. 이따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오른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뜯어야 이게 하향 결삭이 되거든요. 그래야 공구 수명이 좀 길거든요. 안 그러면 거의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답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쓰시는 거고, 그죠? 저도 기능의 일부분을 쓰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헬릭스 버링을 해봤고 서클밀을 했는데, 주로 서클밀과 헬릭스 버링은 그래도 가끔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뭐 이거 마무리 줘야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지우고, 잠깐만, 어디 갔냐? 수정한 게 아니라, 아이고 잘못 눌렀네. 2022 교재가 안 눌렸네. 저 앞쪽에 있나? 원호 가공 쪽에 있으면 옛날 교재는 앞쪽에 있는데, 한 김에 그럼 나사밀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우선 이거 마무리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먼저 치도록 하죠. 요건 지우고요. 필요 없고, 나사밀은 또 시뮬레이터를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자, 서클밀로 요거 다시 구멍을 하나 뚫었다.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서클밀. 자, 여기서 그냥 얘를 찍을게요. 두 개. 하나, 두 개. 18팔. 그럼 뭐예요?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선택하고, 자, 절삭 파라메타 선택하고, 자, 도형 지름 18파이 맞고, 황삭이니까 플러스 0. 현삭 공구잖아요, 지금. 0.1, 0.1. 정삭을 세미 정삭으로 갈 거니까 굳이 한 번만 1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구멍이 뚫었으니까 18파이니까 한 바퀴씩만 돌면 나오잖아요. 굳이 여기 낼 필요 없고, 자, 깊이 가공해서 황삭이 15mm니까 그냥 5mm씩 넣던 5mm씩 넣을게요. 하고 바닥은 그대로 냈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제로 상단 0부터 15mm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14.5, 14.9까지 뚫겠죠? 14.9까지 뚫겠죠. 확인 한번 눌러주면, 자, 마이너스 5, 15, 10, 15, 14.9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빠져나오겠죠. 자, 분명히 셋업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런 건 꼭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공구 유지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깊이 가공에서. 왜냐면 보통 세팅이 돼 있으니까 공구 유지 체크를 해주시고 황삭을 칠 수 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센터로 진입 할 수가 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구멍을 외측 정삭을 한번 해볼까요? 외측 정삭을 하는데, 자, 얘는 영역밀은 보통 이가 따로 정삭을 중요한 패스는 아니에요. 정삭을 위한 패스가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정삭 경로가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정삭 경로가. 근데 어차피 공차 원호 거르기 공차라는 곳에 가보면 어차피 저는 1000분의 5를 유지를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원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죠? 어차피 거리기 공차가 1000분의 5기 때문에 얘가 오차 범위는 1000분의 5예요. 정삭으로 써도 되긴 해요. 그러나 한번 외측 정삭을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밀리는 게 잡히니까. 그래서 윤곽으로 마무리를 보통은 바닥만 내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으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서버가 있으면 얘를 죽여주는 게 제일, 점 데이터로 나가는 게 제일 유리해요. 가감 속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 원을 만나면 감속이 계속 들어가니까 내가 5000으로 가라 그래도 5000으로 안 갈 거란, 작은 원을 만들 때 점점 피드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데이터 서버가 있는 상태에선 점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하고 우선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삭 외곽 먼저. 뭐 이건 외곽만 돌면 되는 거니까 얘는 자, 여기 원래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초록색으로 갔다가 요렇게 찍고 요것만 다시 클릭하고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가서 이 부분만 경계를 바꿔준 거예요. 경계.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체인을 잡으면, 색상으로 잡으면 사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다 잡히겠죠? 체인이 하나가 나오겠죠? 윤곽 가고. 스타트. 여기서부터 시작해.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오른쪽.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 지금 이거죠?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오른쪽. 근데 옵션이 또 빠졌네. 선택 취소. 여기 옵션. 색상. 확인하고, 자, 대충 여기 하면 시계. 만약에 방향이 안 맞으신 분들은 요거 방향 전환 키 누르고 시작 위치는 요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시작 위치는 이쪽이 들어오게끔. 그래야 바깥쪽으로 빠져서 돌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자, 공구 한번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파이 8000에 1800, 1500만 줄게요. 다시 J. 끝내기. 예. 자, 이 상태에서 절삭 파라메타 0이 되겠죠? 깊이 가공은 필요가 없고, 진입 뽑기는 옵션으로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100%. 측면 가공은 2번, 황삭 1번에 정삭 1번, 100분의 1만 남겨놓고 2번을 돌리겠다. 황삭 1번에 정삭 1번이니까 황삭 100분의 1 남기고 1번, 제로로 1번, 2번 들어가는 거죠. 링크 마이너스 제로 상단 0부터 마이너스 20.5mm. 측면 됐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외곽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이제 윗면하고 이 윗면하고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랑 얘랑을 그냥 쓸 건데, 3번 4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파라메타에서 공구 정사 절삭 파라메타 빵 60%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65%까지 잡을까요? 65%. 공구만 정사 공구로 바꾸고 바로 그대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정삭 패스가 없으니까 측면 가공을 한 번 더 지나가 주는 게 좋잖아요. 넣어야 될 거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여기가 밀려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윤곽을 넣어야 돼요. 여기 찍고 초록색 이렇게 가공 경로 윤곽 체인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자 공구 정삭 절삭 파라메터 똑같죠? 마이너스 값 살짝 주고 진입 뽑기는 제가 못따기 C가 있는 상태에서는 30% 정도 주신다고 하셨고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30% 측면은 어차피 한 번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은 지나가실 필요가 없고 황삭을 빼고요. 링크에서 마이너스 5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플레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8번 툴패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 얘를 끌어서 8번에다가 손을 띄고 뒤로라고 놔주시면 돼요. 그죠? 얘가 끝나고 쭉쭉쭉쭉쭉쭉쭉 치고 이렇게 한 바퀴 더 지나가서 마무리.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정삭 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측은 한 번 정도 왼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아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네요. 절대로. 자, 영역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랫단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동일하게 쓰게 되면 얘를 정삭 공구로 교환하고 공구를 정삭으로 교환을 하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이게 바뀌니까 한 65% 이렇게 60%나 뭐 이렇게 편한 대로 넣어 주시고요. 바닥 측면 0, 바닥 0. 깊이 가공은 필요 없고 링크에서 그대로 확인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지?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정삭을 따로 넣어 주셔야겠죠? 정삭은 윤곽을 다시 한번 잡아서 이만큼 하고 요거 빼고
요렇게 잡고 이것만 빼고 빨간색 해서 체인을 이렇게 하나 잡으시면 되겠죠. 네, 가야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윤곽 가공 체인 1개, 2개, 그죠? 첫 번째 잡은 도형을 기준으로 공구에서 10파이 절삭 파라메타 마이너스 좀 키우고, 제가 뭐라고 했죠? 얘도 동일하게 C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못 따기잖아요. 30% 주고 되고, 깊이만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된다. 0부터 마이너스 14mm 하면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만 마무리해 주시고, 서클밀 같은 것도 용광에서 점 찍고 체인을 안 잡아도 되고, 우선 서클밀로 얘가 공차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서클밀을 선택을 해서 요거죠. 서클밀 공차가 있는 부위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램프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파라메타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 파이널 정삭을 체크해 주시고, 절삭 파라메타 링크에서 마이너스 0.015 공차가 018이니까 1까지만 넣을게요. 조금 키우게 제로. 자 깊이 가공은 필요 없고, 왜냐면 이미 황삭이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필요 없고, 정삭에서 황삭 한 번에 정삭 한 번만 1회 공구 유지 뜨지 않고 2바퀴를 돌아서 마무리를 해라. 아니면 숫자를 하나 더 넣어서 3바퀴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그 깊이 가공에 되어 있는 공구 유지야. 자 링크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지금 원래 이게 8파이로 해야 되는데 10파이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뮬레이터 한번 보시고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모의 가공 볼게요. 원래는 저 황삭도 8파이로 원래 따로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커터 영역밀 단 영역밀 단 플레이 드릴 서클밀 각 영역밀 정삭하고 보링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졸리시니까 씻다가